안녕하세요. 문길남입니다. 여러분, 휴일날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피터 드렁크가 21세기의 지식 경영이라는 책에서 이는 저희들에게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성과를 올리고 있는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이는 하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점과 어떻게 성과를 만들고 또 어떤 가치로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좀 인사이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의 강점을 이제는 자본으로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거가 완전 자본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다 프로의 세계지 않습니까? 아마추어 세계에서는 돈이 안 됩니다. 다 프로의 세계가 돼야지 돈이 됩니다. 게임도 지금 프로에 가면 엄청난 보수가 있습니다. 다 지금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관계인데 다 프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강점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좀 세련된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칭찬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감사할 때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이래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엄마의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근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감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청년 요셉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아버지로부터 아주 항상 사랑받고 형제들 중에서 남다르게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형제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예로 이래 팝니다. 근데 이 야곱은,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교도소까지 가서도 힘든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아주 그 이집트를 아주 그 험한 흉년기에도 잘 극복하고 나라를 평온하게 그는 지도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은 항상 이래 감사하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표 강점을 찾아야 됩니다. 대표 강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약점을 자꾸 보완하려고 하면 그건 잘해봤자 보통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저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육 제도들이 보통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수준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치동에도 밤 10시 이때 보면 학생들 엄청 많이 공부하고 지친 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 많은 학생들 중에서 과연 본인이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저 시간대까지 기쁨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잘하는 거. 지금 시대가 지금 변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래 최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인생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성과를 올리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성과를 올립니까? 성과는 내가 취한 행동과 의사결정에 의해서 성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잘못되고는 결국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조직들이 그런 성과에 대해서 책임 없게 출퇴근만 하는 의외로 그런 간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저희들이 좀 바꿔야 할 그런 자세인 것 같고 항상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자는 지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리드는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 보면 회사의 CEO,
그리고 교회의 뭐 목사님, 그리고 지역단체나 이래 모임의 리더들 보면 가끔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 리더가 그 밑에 조직들한테 힘들다, 지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힘들더라도 그거를 극복하고 그거를 이겨내고 그 조직을 더 선한 방향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대구에 한 약 1조 가까이 되는 복합환경센터를 총괄 책임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죠. 다양한 민원, 언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허가, 그리고 복잡한 구조, 그리고 근로자들이 한 2, 3천 명, 주변에 다양한 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고 현장은 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또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총괄 책임자인데 제가 항상 여기저기 다니고 만나고 해결하고 하면서 지쳐 있으면 그 조직은 그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큰 현장이 어떻게 빠른 패스트하게 가면서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명자, 리더는 지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몸을 관리해야 되고, 설사 힘들더라도 그거를 일과 시간에는 그거를 극복해가지고 그걸 이겨내는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애티튜드도 중요하고 배우는 자세가 돼야 되고, 반복하는 자세, 경청의 자세, 원칙을 지키는 자세,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리더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나도 힘들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조직의 리더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는 약 36개월 동안 이루어지는데 약 3개월 공사기간도 단축했고 상당히 성과도 만들었고, 지금도 아주 성과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도 사업적으로도 아주 성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도 제가 가도 아주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뭔가 리더는 뭔가 앞서가고 남다른 생각을 하면서 자꾸 지치지 않고 그걸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추어는 기회를 기다리고 프로는 바로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되겠지, 그리고 언젠가 좋은 일이 오겠지, 그게 언제 옵니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해야 되는 것이죠. 일이 있을 때는 바로 해야 돼. 그게 프로입니다. 프로는 그러니까 사명자는 지치지 않는 것이죠. 프로는 지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단련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병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길거리 가다 보면 또 뭐 강도라든가 또 위험한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각자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월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벌써 내 나이가 35, 50. 벌써 내 나이가 75이네.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 속에서 삶을 풍요롭게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로 출근했다 퇴근했다 출근했다 퇴근했다 이렇게 생활해서는 절대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세 가지입니다. 환경이 변해야 되고요, 장소가 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 기본적으로 학생이라면 자기 방에 있는 환경부터 좀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읽는 책이라든가
듣는 음원이라든가 이런 보는 것들부터 좀 환경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 야, 그러면 내가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직장을 옮기란 말이야? 그건 아니죠. 출퇴근하는, 할 때 또는 쉬는 날, 이럴 때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책도 보고 음원도 듣고 뭔가 멘토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소도 바꿔야 되고요. 항상 똑같은 장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다른 데도 가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도 항상 만나는 사람 만나지 말고 다른 전문가, 다른 멘토.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지금 AI가 지금 많이 AI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수가 수업을 하고 나면 AI 코치들이 계속 학생들한테 코치를 해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과가 엄청 많이 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멘토도 중요하지만 멘토만큼 또 중요한 것이 코치가 중요한 것이죠. 계속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협의하고 길을 안내하고 이런 코치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장소와 만나는 사람이 지금 다 조금씩 바뀌고 개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위대한 생각을 하면 위대한 현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남의 주도와 강요가 아닌 나만의 주도적인 삶으로 살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그리고 최고의 연설가 지거지글러시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책들을 다 보면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맞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남의 시간, 남이 정리해 놓은 환경,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면 절대로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환경이라는 것은 누군가 강자에 의해서 이 환경은 만들어지고 이 환경은 약자를 지배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살면서 더 중요한 건 또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믿으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뭔가 해결책이 강구가 됩니다. 그러면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지역사회나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눈앞에 익숙한 것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너무 눈앞에 익숙한 곳에만 매달리다 보면 틀림없이 이기는 오는 것입니다. 항상 남다른 생각, 다른 각도로 좀 디테일하게 그래 봄으로 해서 나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의 모레가 또 내일보다 더 나은 그는 조금씩 하루하루 0.1%씩이라도 조금씩 개선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2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바뀐다는 것이죠. 지금은 운 나쁘면 15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 나쁘면 150세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60이신 분들은 아직 한참 더 남았다는 말이죠. 지금 70이신 분들도 아직 반년 이상 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남에 의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주도적으로 살 것이냐?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어쨌든 피터 드렁크가 말한 3가지 질문.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성과를 올리는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가치 있는 삶, 목표를 향해, 포대를 향해 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망대해 또는 사막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뭔가 이루어지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다에서 아무리 노를 열심히 지어봤자 바다에서 뺑뺑 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등대를 향해서, 폿대를 향해서, 북극성을 향해서 갈 때는 틀림없이 목적지가 도달하는 것이죠. 사막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시로 탈출하고 싶지만 사막에서 뱅뱅 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 무서운 세월 속에서 폿대와 목표와 자신감, 그리고 본인만의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봄도 이제 따뜻한 봄이 지나가면서 곧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건강의 최우선 조건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좋은 물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공기, 물, 공기, 그리고 기타 운동하시고 이러면서 하여튼 본인 체력 관리하면서 주도적으로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